안녕하십니까. 저희 한중연극교류협회 모조인생 낭독 공연에 와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연출님 그리고 번역가님 모시고 관객과의 대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연출님과 번역가님 각자 인사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출님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조연출 연출한 안정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회를 맡은 연극 비평가 백두산입니다. 네, 여러분들 카카오톡 채팅방으로 질문을 쭉 올려주시고 계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들과 함께 그리고 이제 저도 궁금한 것들이 있어가지고요. 우선 제 욕심을 먼저 좀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카카오톡 채팅방에 궁금한 점 올려주시면은 요것들도 차례차례 질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조인생이라는 그 작품을 처음에 이제 선택하시고 그리고 처음에 그 연출가님께서 읽어보셨던 인상이 있을 것 같아요. 우선 홍영림 선생님께서 이 작품 처음에 받았을 때 첫인상이 어떠하였는지, 그리고 연출님께서 또 이 작품 처음 읽었을 때 첫인상이 어떠하였는지 이걸 좀 듣고 싶습니다. 처음 받았을 때 나의 마음과 따르는 이 손이나 그런 구조 자체가 굉장히 좀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아닐까? 그러니까 어릴 때 동화에서나 잠깐 만났던 그런 유형이 아닐까? 해서 좀 특이하게 다가왔고요. 그런 점 때문에 이걸 번역하자라고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방식의 좀 환상적이거나 판타지적인 어떤 연극 이런 작품들이 꽤 많은 편인가요? 제가 그 중국 연극을 다 알지는 못해서 예, 정확하게는 뭐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연극 부분이 아니라 그냥 뭐 이야기 구조 안에서는 굉장히 많이 보이는 형태들이거든요. 그래서 현대적인 부분이 아니라 저는 이제 고전을 전공했던 사람 입장으로서 고전과 맞닿은 부분들도 많이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참 현대와 고전을 이렇게 접목하는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었습니다. 네. 안정민 연출님은 처음에 이 작품 접하셨을 때 어떤 인상을 받으셨습니까? 처음에 작품 접했을 때는 되게 제가 하고 싶었던 어떤 말이 있는데 그 말을 이 작가가 되게 아름다운 언어로 잘 찾아서 정확하게 말해주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이 작가가 되게 이러한 환상으로 정확하게 말을 해주고 있구나, 이런 되게 부유하고 있던 감정을 텍스트로 잘 내려앉힌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보면 볼수록 약간 투명한 수정산 나오잖아요. 처럼 어떤 방식으로 이 작품을 보느냐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되게 정말 작품을 좀 사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예, 저도 이 작품 읽었을 때 이제 깜짝 놀랐던 것이 정말 우리 이야기 같은 동시대성이 있구나 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아서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읽었을 때 놀랐고, 오늘 작품 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이걸 이렇게 언어로만 재현되어서 아직 가물가물했던 이미지가 연출님 손에서 이런 방식으로 또 이미지화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오늘 오신 분들과 함께 즐겁게 봤던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제 욕심은 뭐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께서 질문 안 하시면 제가 계속 할 겁니다. 근데 카톡방에 질문을 많이 올려주셨네요. 그래서 이 질문들을 좀 추려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출님께 질문이 있었는데, 관점과 몇몇 대사들이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연출님께서 느끼시는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과 대사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왜 인상 깊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해주셨고요. 또 하나 더 이어서 이제 홍영림 선생님께 모조인생 제목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중국어로도 제목이 모조인생인가요? 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각각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연출님께 먼저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과 대사가 무엇인가? 일단은 쓸데없는 말이지만 저는 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제일 감정적으로 좀 많이 어려웠던 것들은, 그리고 배우들도 같이 많이 손을 탔던 부분이 마지막 두 장면인데요. 3막 2장과 3막 3장. 그러니까 샹이가 이제 그 저우주이가 떠난 자리에서 이제 저우주의 자리를 대신하는 장면, 그러면서 긴 독백을 해나가는 장면과 수꺼가 유방과 마지막에 작별하는 씬이었어요. 그 장면을 연출을 하고 연습을 거듭할수록 제가 좀 많은 걸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잘 녹였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깨달은 것은 뭐였냐면, 이 다음 질문과도 좀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처음엔 제가 관객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이 노트에 이 사람들이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꿈을 가려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해석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 두 장면을 연출을 하면서 조금 비슷한 선상에 있지만 좀 다른 것을 깨달았는데, 어쩌면 이 사람들은 가짜인 상태를 만들어내고 창조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 인생에 의미가 있다라는 걸 느꼈어요. 마치 수꺼가 나는 진정한 남자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남자 그 자체가 되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가짜 남자라도 그 자체로도 괜찮은 삶을 꿈꿔요 라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샹이가 저우주의 가짜가 되잖아요. 가짜의 가짜가 되는데도 거기 어쨌든 간에 그 삶에서 진실성을 자기가 모든 걸 포기할 정도로 감각하는 게, 보면 어쩌면 이 삶이 진짜일 필요가 있지 않고 가짜인 상태에서도 우리가 어떤 걸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지 않을까. 내가 이 사람들을 고통 어린 존재로 보는 게 어쩌면 너무 단편적인 시선 아닐까라는 생각을 그 두 장면을 하면서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두 장면이 소중했던 것 같습니다. 홍영림 선생님 모조인생에 대해서. 그 원본 자체도 중국어로는 마오바이라고 해서 소위 말하면 짝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위선, 허위, 거짓,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같은 연출님이랑 같은 맥락이지만 처음에는 짝퉁 인생이라고 이제 제목을 붙였다가 너무 속되다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짝퉁 인생이라고 하면 왠지 사기꾼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난다라고 해서 그래서 뭐죠? 그러면 뭔가 이렇게 좀 그러니까 원래 본질은 따로 있고 뭔가 이렇게 뭔가 겉껍데기,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닌 껍데기를 이제 두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대로 이제 모조 인생이라고 그렇게 붙였죠. 그리고 작가가 이제 영문으로 자기의 이제 작품 이름을 붙였을 때 그때 그걸 그대로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모조 인생이 맞아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작품 보다 보니까 장자의 사상이랄까요? 나비가 장자 되었다가 장자가 나비 되고 마지막엔 꿈인지 이게 현실인지 알 수 없는 장면들로 작품이 마무리되는 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건 부분이 안정민 연출님 그리고 홍영림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조금 더 이제 그 의미하고 일통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또 많이 올려주셨네요. 그럴 필요 없으신데 제 사역을 좀 책임지면 안 될까요? 네, 그럼 질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연출님께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유방이 수꺼와 결별하면서 나의 너와 같이 상대를 소유한 듯한 어투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혹시 그동안 수거가 자신의 부분에 종속되어 있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그 유방과 수거의 결별 장면에 대한 연출님의 해석이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맨 마지막 장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더 그 마지막 장면 연출의 주안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방과 수거의 대사가 특히 이렇게 글로만 읽었을 때는 정말 문학적이에요. 원래 이게 소설을 작가 스스로가 또 다시 희곡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소설성이 가지고 있는 문학성이 되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연극은 행동이어야 되니까 이거를 그 연출을 해나가면서 좀 어떻게 어떤 속도로 어떤 의도로 어떤 목적으로 읽어야 될까를 고민을 하다가 어쩌면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제가 제 팔이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저한테. 그리고 제 유방이 저한테 얘기를 할 때도 있고, 가끔은 우리 성기가 우리한테 얘기를 할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 우리 몸이 나한테 얘기하는 것은 너는 이래야 이렇게 살아야 되고, 너는 너의 신체는 이러이러한 역할을 해야 하고, 너는 지금 무엇을 원하고, 너는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저한테 어떤 정원 명령을 내린단 말이죠. 그래서 어쩌면 유방이라는 존재와 수거라는 존재가 불화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유방이라는 존재의 언어 자체가 몸의 언어, 그러니까 정원 언어, 자기가 어떤 형태인지를 계속해서 깨닫게 하는 언어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래서 마지막에 수거가 유방과 결별을 할 때 유방이 그 처음으로 수거에게 수거의 독립성과 수거의 목소리를 허락하면서 서로가 이렇게 이별하게 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 역시 지금 질문에서도 마지막 그 두 장면, 그 연출님께서 가장 해석이나 그 작품 만드실 때 고민했다는 그 두 장면에 대한 질문이 좀 나오고 있는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이어서 그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두 번째 연출관이 또 질문인데요. 안정민 연출관님, 그 샹이와 두 손에 돈키호테와 산책 모먼트 웃을 수 없는 강렬한 장면으로 기억에 남는데요. 해당 장면 연출의 주안점이 궁금합니다. 이것도 산막에 나오는 장면으로 들어봤습니다. 네. 처음에 대본만 받았을 때는 사실 샹이랑 저우지의 관계가 되게 언어도 그렇고 코믹하게 번역이 되어 있고 대사도 그렇잖아요, 원래 원작이. 근데 저 역시 좀 웃을 수만은 없었거든요. 그 작가와 거의 동년배로서 MZ 세대로서 약간 뭐랄까 대학 다닐 때 한 번쯤 꿈꿨단 말이죠. 세상을 구원할 수 있으리라고. 네, 한 번쯤 꿈꿨단 말이죠. 나로 인해 세상은 광명을 이룰 거고 꿈꿀 수 있을 거고. 근데 그 꿈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우지와 같은 사람이 진짜로 이렇게 잃지 않고 변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었으면은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하니까, 그리고 진짜 그런 꿈을 꿨던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그 장면을 막상 그냥 가볍게만 표현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뭐랄까 관객의 목에 맡기고 어떻게 느낄지는 관객의 목에 맡기고, 제가 느끼는 그 저우지와 샹이의 어떤 관계성과 샹이가 자기의 지금 현실적인 어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저우지로 가는 그 뭐랄까 이렇게 벗어남, 거기에만 조금 초점을 두었던 것 같아요. 네. 예. 아까 그 이제 첫 인상에 대해서 홍현임 선생님께 여쭤봤었는데 여기 지금 질문 중에서 이 작품을 선정한 이유가 궁금하다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홍현임 선생님께서 이제 많은 현대 중국의 연극들 중에서도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랄까, 저희가 이 작품을 이제 선정하게 된 이유를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강렬하게 왔던 거는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두 손과 그 심장과 유방이 하나의 독립된 또 주체가 되잖아요.
저한테는 그게 제일,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도 내 몸에 있는 하나의 부위 덩어리들을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어요. 근데 이걸 딱 읽자마자 그러니까 각각의, 그러니까 나한테 종속돼 있었던 것들을 그러니까 다시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내 주변의 사회적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 관계, 종속 관계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는 이 작가는 그런 종속 관계를 벗어나려고 하고 싶구나.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안에서 이제는 목소리를 내자라고 이제 얘기하는 그 부분도 저한테 굉장히 많이 다가왔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종속적인 관계도 벗어나는 그 구조 자체가 거의 꿈에 들어가는 구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주인공이 장한과 샹이와 그다음에 수거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했는데 끝나고 나서 보니까 어머나 얘네들 주인공이 아닐 수도 있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의 주종 관계를 비틀어버리는 것 자체 부분이 저한테 굉장히 그러니까 참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중국 사회에서 기존에 갖고 있었던 거대 담론일 수도 있고요, 거시적인 어떤 부분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그러니까 해체돼가는 그런 측면들과 무관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작품을 이건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거죠. 천수한 작가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질문 중에서 현대 연극에서 천수한 작가 작품만의 특징이 있을까요? 글쓰기 스타일이나 메시지 면에서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 제가 천수한의 작품을 그러니까 많이 다작한 작가는 아니에요. 그리고 주로 이제 소설을 이제 많이 썼고, 이 모조인생이라는 이것도 소설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소설을 원작으로 했던 것을 이제 연극화하기 위해서 자기 이제 단편 소설 3개를 골라서 했고, 근데 이 작가가 북경 출신이고 북경에서 이제 평생을 살았던 작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시에 대한 어떤 삶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그리고 초창기 이제 이 모조인생 이전에는 그야말로 이렇게 다큐멘터리 연극적인 측면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그 북경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서울역이라는 곳이죠. 거기를 거의 한 2년 정도 그러니까 노숙인들과 이제 계속 인터뷰를 하면서 그걸 이제 연극으로 만들기도 했고요. 그 단계를 좀 지나가서는 이제 점점 이제 작품, 그러니까 단편 소설집을 주로 내는데, 그 소설집이 이제 3개가 지금까지 3개 정도 나왔는데, 그 하나씩을 낼 때마다 조금씩 이제 그 어떤 느낌들이 좀 바뀌어 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그 어떤 사회적인, 그러니까 누군가를 관계에 대해서 한다기보다는 한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내면에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의 이제 소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 모조인생이라는 작품은 그 상하이 드라마 아트센터에서 소위 그러니까 그 인큐베이팅 작품으로 선정이 돼서,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게 됐고, 그리고 평가도 굉장히 좋게 받았고, 그러면서 이 상하이 드라마 아트센터라는 여기 있는 상하이에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국립극단 같은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서도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중국 전역에서 이제 평가도 받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평가를 받을 만하다 싶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작가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뭐라고 해요? 어떤 다른 거를 그러니까 돌아보지 않고 자기 할 얘기를 하는 약간 굉장히 감당 있는 그런 작가로 느꼈어요. 예, 그 작품에 대한 그리고 번역에 대한 질문이 많으신데, 홍영림 선생님께서 이제 아이디 짝퉁은 슬퍼로 좀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이 오늘 질문하신 것들에 대해서 그런 어떤 작품이나 번안에 대한 번역에 대한 이런 질문들은 다 채팅방에서 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상하이 아트센터, 드라마 아트센터 말씀하셨는데, 저희 이제 일요일에 오후 5시에 저희 한중연극교류협회 심포지엄을 하게 되는데,
그때 상하이 드라마 센터 PD 황자다이 PD가 이제 오셔가지고 저희 같이 심포지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그 상하이 드라마 센터에 관심이 있으신 그런 분들이라면 다시 일요일에 국립극장을 찾아주시면은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깐 광고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분위기를 바꿔서 좀 이제 가벼운 질문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연출님께 질문이 나왔습니다. 낭독극인데 배우들이 굳이 다 외워서 공연한 연출의 뜻은 뭔가요? 예, 굉장히 그 낭독극임에도 불구하고라기보다는 굉장히 품을 많이 쓰신, 그리고 많은 이미지와 많은 어떤 그 연출적인 아이디어가 들어간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좀 재치 있게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그러지 않았고 배우분들이 외우셨어요 어느 순간. 네. 근데 저뿐만 아니라 그 지금 같이 해주신 배우분들이 진짜 어떤 연기한다는 생각보다 어느 순간 되면 그 역할과 진짜 그 역할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것에 대해서 되게 엄청 이입하고 되게 사랑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왜 대본을 안 보지? 라고 했는데 그것도 제가 모르고 있다가 어느 순간 대본이 안 봐서 대본을 안 보고 있다 보니 한번 일어설까? 이렇게 되고 일어섰는데 또 대본을 안 보고 있기를 그냥 한번 교차해볼까? 이러다가 그러면 춤을 춰볼까? 이렇게 돼서 그렇게 된 거고 뭔가 자연 발생적인 연출이었군요. 예, 굉장히 재미있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연출자님께 또 질문인데요. 연출하시면서 중국 희곡만의 특징적 부분이 있다고 느끼셨나요? 한국의 희곡 작품과 다르다 느낀 부분이 있으실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되게 특별하게 이번 작품은 저는 그런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중국 희곡을 그래도 좋아하는 편이라 가지고 많이 읽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제가 심지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남이 썼는 내가 쓴 거 같은 거 있잖아요. 너무 동감해서 그럴 정도로 동시대적이었고 좀 보편적이다라고 저는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잠깐 또 제 사역을 좀 채우면은 저도 이제 아까 산막 장면이 인상적이었는데 특히 이제 그 중에서 모든 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졌어라고 외치는 그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에서 왠지 뭐랄까요, 해방되는 느낌? 그런 게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던데 그 장면 아까 잠깐 스쳐 지나가듯이 그 장면 연출하는 게 참 고민이 많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장면에 대해서 이제 연출할 때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조금 더 듣고 싶습니다. 그 장면 연출할 때요? 그 장면 연출할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약간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지네요. 그러니까 그 장면 연출할 때 되게 맞다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저우즈이랑 샤미가 유쾌할 수 있고 재밌을 수 있지만 약간 어떤 희화화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저한테는 되게 중요했어요. 그 저우즈위 그러니까 좋은 학력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꿈을 포기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결국에 노숙인이 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수혈을 받는 느낌이면 좋겠다 샹이가. 그래서 저우즈는 사실 가짜 영웅이잖아요. 저희 MZ세대의 고통이 사실 영웅을 누구도 필요하지 않고 스스로도 영웅이 된다는 것을 되게 무섭고 그 필요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개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삶의 진실성을 가지고 있는 영웅으로서 거듭하는 샹이가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질문과 상관없지만 제가 갑자기 말이 나오는데 한마디만 해도 돼요? 그래서 그 약간 꿈속이라던가 아니면 이 세 사람이 연대하는 방식이라던가 이 이야기가 깨어지는 방식이 저는 되게 동시대적이고 좀 천재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세 명이서 손을 잡고 함께 나가자 뭐 이런 게 아니라 꿈속에서 마치 지금 투명한 수정산처럼 혹은 홀로그램이나 뭐 어떤 투명 테이프처럼
그 사람들의 인생이 겹쳐졌을 때 무엇인가 형체가 드러나는 그런 느낌의 연대인 것 같아서 되게 우리가 MG가 생각했을 때 가장 이상적이고 강요되지 않는 연대로서의 연대를 꿈꾸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왠지 자유롭고 자발적인데 그리고 별로 연결되지 않은 것 같은데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일까요? 예. 그리고 아까 그 조은추이하고 이제 지하철에 너에게 맡길게 하고 손가락으로 탁 치는 그 장면에 저의 인상도 연출님이 재질문을 받았을 때 머리가 하얘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장면을 보고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아 그래 저런 어떤 순간이 있지 하는 느낌? 예. 그 저도 이제 여기 나오는 인물들보다 나이를 조금 더 먹었는데 가끔씩 그런 순간을 꿈꾸나 봅니다. 예, 여러분들도 관객분들도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제 혹시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싶다 현장에서 이러신 분들이 있으면 혹시 손을 들어주시면은 뭐 질문 하나 정도 더 주실 분이 있으면은 질문을 받고요. 네. 아 카톡에서 질문 너무 많이 해주셨어요. 예. 이 카카오톡 채팅 오픈 채팅방에서 이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카톡에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홍영윤 쌤 아이디가 짝퉁은 슬퍼입니다. 예, 작품과 그리고 작가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해서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마지막에 질문하신 선생님 계시네요. OHP를 활용한 영상 배경은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세요? 마지막 장면 연출에서 이제 OHP를 사용한 이미지를 쭉 보여주셨잖아요. 그거의 작품 연출의 의도랄까요? 마지막에 이제 수정사에 가는 그 여정을 이렇게 이미지로 보여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조금 더 효과적이길 바랐는데 조금만 더 효과적이길 바랐는데 사실 생각과는 좀 거리가 있었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만족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되게 좋아하는 비유가 있어요. 그 말씀하셨던 장자 느낌을 저는 여기서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되게 그 중국에 이런 이야기 아세요? 그 자기가 그 좋아하는 그림 속으로 들어가는 작가, 그림 작가. 결국에 자기가 가장 좋아했던 창작물과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삶이 그 예술 작품이 자신의 무덤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 삶을 끝내는 그런 화가 이야기를 저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자기가 꿈꿨던 수정산 안으로 들어가는 환상을 조금 주고 싶었어요. 자기가 투사를 했던 삶과 자기가 꿈꿨던 환상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좀 드러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약간 마지막에 그런 어떤 투명한 수정산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제가 이 희곡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질선이 투명한 수정산이었고, 근데 막상 이제 영상을 쓰려고 했을 때 이 모조 인생이라는 이 느낌과 투명한 수정산 영상 프로젝션이 맞을까 싶어가지고 OHP 아날로그성을 살려가지고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연출하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꾸 질문하지 마세요. 저희 끝내야 됩니다. 나머지 질문들은 저희 오픈 채팅방에서 더 이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슬슬 끝내야 되는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그 안정민 연출님께서는 지금 창작 집단 푸른 수염을 이끌고 계시는 작가이자 연출가이십니다. 좋은 작품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혹시 다음번 이제 공연 스케줄이나 아니면 올해 창작 계획이 있으신지 잠깐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홍영림 선생님께서 인사 말씀 겸 마무리 인사해 주시면은 그것으로 이제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광고를 드리자면 저희 극장 밖에 가시는 모조 인생 그 홍영림 선생님께서 번역하신 대본을 절찬리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아름다운 작품이고 시적인 언어가 풍부한 작품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작품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으시다면은 극장 앞에서 이것들을 이제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 이것들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안정민 연출님 그
다음 이제 작품 계획 겸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마무리. 네, 저희 이방인의 만찬이라는 저희 기획이 있어요. 이거는 다큐멘터리 기획인데요. 이게 이방인의 만찬 난민 연습을 했었고 이방인의 만찬이라는 작업을 했었고 이번에 아마 이방인의 만찬 홍콩 영화 연습이라는 작품을 좀 기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말에 고레스 이야기라는 약간 직장인 따돌림에 대한 이야기가 탈춤 형식으로 다 재공연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 다음에 뭐 창자산실 그 트라이아웃이라서 그거 기존의 인형들이라는 작품을 전 작가로서 하고 있고요. 저희 집단 책이 한 권 내일 모레 나옵니다. 그게 단곰 이야기 여성서사 워크북이라는 책인데요. 알라딘에도 있고요. 어머니에서도 만나실 수 있으니까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방인의 만찬 홍콩 영화 연습도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 희곡 낭독 공연 매년마다 이맘때 여기서 하고 있으니까 내년에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앞으로 내일 공연, 그리고 내일 저녁 공연 제목 새로운 작품 또 올라가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왕림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많은 작품 번역하도록 할게요. 네, 연출가 안종민 선생님 그리고 번역가 홍영림 선생님이셨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